마이스 라이브, 마이스는 살아있다 김유림입니다. 2020년은 중동 아프리카 최초의 엑스포가 개최가 되는데요. 이에 발맞춰서 중동 시장 개척을 진출하시고자 하는 기업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중동 비즈니스 관련된 문화라든가 상관습에 대한 이야기를 두 편에 걸쳐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첫 번째 편은 중동 문화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편은 상담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라마단 들어보셨나요? 이슬람권 국가는 라마단 기간이 있는데요. 2020년 라마단의 시작은 4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계속됩니다.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슬람 종교 지도자인 이맘이 새로운 달로 바뀌기 전에 달을 관측한 뒤에 라마단의 첫날을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라마단 기간 중에는 동이 틀 무렵부터 해가 질 때까지 물을 포함해서 금식해야 하고 정신, 육체적인 일들도 최소화해야 하며 평소대로 하루 5번 기도를 해야 합니다. 회사나 공공기관, 식당도 문을 닫거나 업무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공관기관에서 파견하는 해외 시장 개척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해외 현지 문화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지 고객 상황이나 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4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상반기 내에 결과를 내라고 한다면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중동 시장을 개척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가 실제 겪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동 비즈니스 타이밍입니다. 우선 시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경우 1월에서 2월은 부서 이동이라던가 설 연휴 등으로 업무의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사업은 보통 3월에서 5월 사이에 집중되는데요. 시간에 쫓겨서 사업을 준비하다 보면 내실을 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시기는 6월에서 8월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여름휴가, 폭염, 파견 국가의 현지 상황으로 업무 추진이 여의치 않습니다. 결국 진행이 가능한 시기는 9월에서 다음 해 3월까지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현지의 시기적인 상황을 잘 고려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간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중동 비즈니스는 1년에 6개월 정도가 가장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2월이나 3월에 비즈니스 개척을 시작한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무리 빨라도 10월 이후쯤이나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현지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중동 비즈니스맨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등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오원 앗생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파견하는 시장 개척단은 현지의 고급 호텔을 임차해서 참가 기업의 제품에 맞는 맞춤형 바이어 상담회를 주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참가 기업은 테이블에 앉아 주관자가 하자는 대로 해서 그걸 그대로 실행하기만 하면 돼서 간편하고 주관자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실제 성과 여부를 떠나서 사후 보고서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진도 풍성해지는 등 진행기관의 면죄부를 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중동 국가들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나 종교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중요 결정권자와 호텔 상담장에서 만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행사의 바이어들은 대부분 실무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들은 중동기업의 특성상 외국에서 고용된 계약 직원이라서 상담의 신뢰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동은 95% 이상 거의 대부분의 제품을 해외 수입에 의존을 합니다. 따라서 거래 상담을 진행을 할 때 공급자에 의해 비즈니스 거래가 좌지우지되는 것에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개된 호텔 상담장에서 이 사람 저 사람과 돌아가면서 상담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많습니다. 이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저는 중동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기업 대상 특강을 할 때 중동 바이어 특성을 원어 나생이라고 표현을 하는 편입니다. 구매자에게는 구매자의 의무가 있고 또 판매자에게는 판매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지 타겟의 바이어를 선정해서 그들만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직접 그들의 회사로 방문하고 또 시연하는 것이 판매자의 최소한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현지 바이어들의 관습적인 사정을 이해한 그들의 정서에 맞춘 시장 개척단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보다 많은 중동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10년간 한국의 많은 기업들과 방문 프리젠테이션 상담이라고 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호텔 상담장을 구성하는 것보다 최소 5배 이상의 실질적 결과로 도출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비용에 대한 절감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에 대한 이해입니다. 중동 최초의 로봇 축구 대회를 카타르 가학관에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파트너사와 오랜 시간 준비를 해서 중동 최초의 로봇 축구 대회를 앞둔 일주일 전 참으로 당황스러운 사건이 발생되었는데요. 현지 카타르 과학관의 요청으로 예정치 않은 축구 대회를 한 번 더 개최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중동은 행사가 있을 경우 남학생 따로, 여학생 따로 각각 2번에 나누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나마 중동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저희도 솔직히 그 부분까지는 고려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긴급히 준비를 해서 행사는 알자지라 방송이 취재할 정도로 성공리에 마무리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한국의 일부 로봇은 카타르 최고교육위원회의 승인을 취득하게 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다시 한번 다뤄지는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남성과 여성의 문화에 대해서만 언급하겠습니다. 한국의 기능성 신발을 중동에 수출을 하던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당시 저희 판매 전략으로 신발을 샵에서 판매하기 전에 발의 모양을 스캔하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오픈식 날 정말 당황했습니다. 이유는 공간을 하나만 준비하다 보니 고객들로부터 엄청난 컴플레인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공간 역시도 남성, 여성용이 별도로 준비되었어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 대한 이해인데요. 중동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제품을 선호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제품의 진출이 의외로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은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두바이 정부에서 LED 가로등 교체 사업이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참여 기업들의 LED 자체는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 입찰에 참여하려면 필수적인 테스트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사막 환경에서의 로드 테스트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대한민국의 LED는 이런 척박한 환경의 조건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사막의 도로 특성상 모래바람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간혹 도로가 보이지 않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도로만 보고 운전을 하게 된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막의 가로등은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멀리서 운전자가 그 가로등의 모양을 따라 도로를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재 척박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한국의 제품 또는 제품의 어떤 경쟁력만을 이야기를 했을 때 도전하다 보면 번번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디 중동 시장 진출 전에 다시 한번 각 제품의 현지 상황, 현지 기후 환경이라던가 문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스터디하고 도전하신다면 그만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중동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다음 2편에서는 비즈니스에 대한 상담 시 주의해야 될 사항들 중심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